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제 시그널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뭐 네. 좋은 코너, 네. 좋은 이야기 많이 하도록 좀 자주 불러주시면 네. 잘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다짜고짜 여쭙고 시작하거든요. 예, 저희 오늘 주제가 테슬라인데 예. 테슬라 지금 담아놔야 되는지 던져야 되는지 더 사야 하는지 답변은 어떤 거세요? 일단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더 사는 거와 음. 던져야 되는 것은 일단 보류. 일단 보류. 예, 모든 보류 일단은. 일단 보류. 네. 지금은 보류고요. 그 보류에 대한 내용은 오늘 방송에서 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 테슬라 주식 보면은 뭔가 너무 요즘 같아서는 네, 극단적으로 오르더니 이젠 극단적으로 오락가락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불매 운동까지 이제 테슬라 나오고 그렇죠. 네. 있는데 7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락세가. 이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머스크의 큰 그림인가 이런 생각도 음, 드는데 혹시 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일단 7주 정도 테슬라가 하락을 했는데 네. 그 전에 보면 대략 한 7주 정도 또 테슬라가 대략 주가가 올랐어요. 진짜 확인하는 맛이 좀 있었을 것 예, 같아요. 산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다라는 네.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음. 있었냐라고 한다라면 테슬라 주가가 어느 수준이었었느냐 주봉을 놓고 보면 음. 대략 한 200에서 250달러 정도에서의 횡보세를 좀 나타냈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나타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장관으로 이제 취임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우호설 이런 음. 것들 때문에 선거 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500달러 찍는 거 아니야라는 수준까지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었었죠. 음. 근데 이제 막상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좀 불편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인턴들을 내보낸다라든지 네. 예산을 절감한다라 해서 좀 과격한 발언을 때로는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반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것들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관세 정책 네. 이런 것들도 테슬라한테는 분명 악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테슬라 자동차의 6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음. 그것이 미국으로 갖고 오거나 네. 이렇게 된다라면 여기 또 관세가 부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서로 악재로 작용하면서 또 더군다나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글로벌리 많은 사람들이 반감들이 좀 있다 음. 보니까 직접적으로 네.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차를 구매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마저 테슬라 주가가 좀 내려왔는데 근데 제가 앞서 보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음. 테슬라가 여기서 큰 악재에 음. 빠져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볼 네. 수 있습니다만 7주 내려왔지만 그 전에 7주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즉 제자리에 온 거네요. 그렇게 제자리에 온 거예요. 치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우리가 얘기를 네. 하거든요. 2015년 이후부터 박스피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박스피에서 잠깐 벗어났던 적이 있어요. 음. 언제? 동학개미 운동 때. 근데 그렇죠. 결국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지금 현재 2,500선에 박스피로 다시 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반납했다라는 정도지 이게 지금 200달러 이하로 음. 내려갔다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네. 물론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좀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음. 현재 상태라고 보면 벌었던 거를 반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크게 뭐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아니다. 이런 근데 말씀이네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에 원래 그렇죠. 가장 배 아픈 게 먹었던 거 토해내는 게 가장 아, 그쵸. 아파요. 예, 아깝죠. 차라리 다 빠지면 저도 이제 네. 증권회사 오래 있을 때 고객분들 얘기를 보면 음. 주가가 다 빠지면 고객분들이 특별히 항의는 없어요. 너도 힘들지, 어. 나도 힘들다. 예. 이건데 야, 이거 내 주머니에 왔던 게 나간 거기 때문에 그쵸. 원래 이제 계산으로 하면 음. 테슬라의 나의 그 단가는 네. 490달러인데 저 지금 억울하고 240달러가 맞아요. 뭐냐 이제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억울함인데 좀 냉정히 보면 음. 지금 상태에서 조금 긴장은 하긴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 긴장을 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금 또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보통은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영향이라든지 기술의 영향일 수 있는데 네, 이 테슬라라는 거는 어떤 전환점이 이제 1월부터 있었지만 그렇죠. 머스크의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 테슬라, 그러니까 원래 그 CEO들, 기업 CEO들이 정치적인 행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각각의 생각들이 있고, 그 네. 분명 그 긍정적인 분들도 음.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날 수도 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일본이 독도 문제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일본 제품을 불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불매한 이유가 단순하게 일본이 싫어서지 그 음. 제품이 나빠서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니클로라는 그 기업 같은 네. 경우도 가성비가 좋았다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특정 자동차 브랜드도 그때 이제 사라졌었던 그런 네. 부분들도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또 북한과의 문제, 미사일 문제 때문에 또 우리나라 제품이 안 팔렸던 거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그 이제 대통령과 관계를 했을 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워낙 또 도깨비적인 그런 분이라 네. 나름대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미워서 테슬라를 안 산다는 것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미워서 트럼프가 미워서 오히려 트럼프가 더 애착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자동차 판매량의 감소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보면 꼭 그것만이 이유일까? 그건 또 아니겠죠. 네. 우리 아들 표현에 의하면 아빠 테슬라 모델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표현에 네. 의해요. 20대에 보면 모델이 좀 구려. 그러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벌써 모델 노후화가 된 거죠. 아, 이미 이제 많이 오래,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 오래전 네. 모델이고 신모델 같은 경우 우리가 음. 자동차 업계가 신모델을 계속 모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들이 제품도 그렇잖아요. 네. 이게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테슬라는 지금 몇 년째 동일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는 비슷하죠. 상태고 네. 그 모델 형태도 비슷한 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젊은 층들에게 매력도가 상당히 조금 그 틈새 시장을 누가 잡아먹었느냐? 우리 현대기아차가 정말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네. 이제 잡아먹고 있고 중국도 전기차 보면 모델들이 정말 좋아요. 획기적으로 나오긴 했죠. 획기적으로 나온 맞아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하고 테슬라를 딱 이게 테슬라니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을 지우고 똑같은 모델을 놓고 본다라면 젊은 20대 30대들에게 어필하는 부분들이 테슬라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앞서 인식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종의 이제 트럼프가 싫어서 감정 표현을 하는 그렇죠. 거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설문조사에도 나왔는데 네.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너무 싫어하는 층이 있는데 네.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 어떻게 보세요? 머스크의 정치 활동. 그게 이제 그 누군가 반감 사는 정책이다라면 물론 이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이 꼭 그 모두를 적대적으로 만든다라는 건 아니죠. 네.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란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공화당이 승리하는 네. 많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찍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민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민들이 볼 때는 찍어줬는데 야 이렇게 물가가 올라 관세로 인해서 그쵸. 내가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좀 늘어나고 있어. 물론 이제 달걀은 조류 인플레니까 또 뭐 우리가 논어를 친다 하더라도 이 관세 부과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캐나다, 멕시코에서 우리가 25%씩 관세를 부과한다라면 어떤 하나의 재화에 대해서 물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 때 한 대 자동차를 만들 때 각종 제품들이 캐나다, 멕시코 국경을 5번 정도 넘나들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25%씩 관세가 부과되면 이건 자동차 한 대의 관세 25% 부과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바비 인형, 그 조카들한테 바비 인형 네. 하나 사줄 때 그게 평균 가격이 한 $20 정도 한다랍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면 그게 $31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50%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억울한 거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그 리카르도의 자유무역제도 이후에 서로 비교 우위론에 따라서 무역을 자유롭게 해왔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상호관세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면서 상호관세라는 건 잠깐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라든지 보조금까지 관세 영역으로 넣는 네.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다른 나라들조차도 우리가 이제 1, 2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게 된다라면 미국 그 월마트 매장에서 화장실 휴지가 사라졌었어요. 네. 그게 이제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펄프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에 요소수가 있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닭을 흔들었어요. 그 글로벌 닭값이 또 올라갔어요. 네. 뭐 이런 식이 되면서 서로 무역 장벽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반감. 근데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것은 선거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하이안 선거도 당분간 없잖아요. 그러면 우회적으로 거기를 좀 때리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트럼프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과도기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언급을 네, 했죠. 얘기했죠. 과도기라는 부분들인데
과도기를 견딜 수 있는 사람과 못 견디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네. 보조금 정책은 가장 빠른 효과적인 정책이었습니다만 트럼프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안 쓰고 네. 관세 정책을 통해서 리쇼어링 정책,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그 공장이라든지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라라는 건데 음. 당장 뭐 오늘 먹고 살기 힘든 입장에서는 그 기다림이 쉽지는 않다라는 그렇죠. 것들로 볼 수 있고 그런 반감들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로 좀 응축된 게 아니겠나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 팁을 주셨던 예. 테슬라. 예. 그럼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네. 말씀이셨는데 왜 그런 건지 진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지금 뭐 주가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좀 가파르게 내려왔어요. 네. 가파르게 내려올 때는 우리가 이제 물리의 운동 법칙을 음. 놓으면 공이 뚝 떨어지면 바로 리바운드를 하거나 아니면 통통통통통 뛰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다음에 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그렇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테슬라 공이 뚝 떨어졌다 올라가려면 테슬라가 지금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트럼프가 미워서 일론 머스크가 미워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반작용이 바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겠죠. V자 반등이 네.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가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네. 중국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매출처인데 음. 안 되고 있다라면 V자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죠. 그러면 어렵다. 공이 딱 나왔다 텅텅텅텅텅 하면서 옆으로 기는 이 물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보합선을 나타내는 게 그래서 $200가 깨지면 안 되고 약간의 지금 $240지만 $200까지 네. 범퍼라는 걸 좀 둔 상태에서 횡보하다 보면 여기서 테슬라가 새로운 모멘텀 물론 뭐 트위터라든지 뭐 X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돈을 쏟아붓는 사업이지 그게 지금 현재 새로운 모멘텀은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FSD에 대한 어떤 수입원이에요. 네. FSD라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원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 판매량이 워낙 많으니까 FSD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은데 그게 기업의 어떤 존속적인 이유를 보려면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신규 매출이 계속 일어나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채널A도 시청자가 계속 늘어나줘야 되는 것이지 시청자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쏟아넣는다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FSD가 판매되고 있는 것은 기존 차량 보유자분들에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쫙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투자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엔 뭐? 음. 그 다음엔 어떤 거야? 차가 팔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 시장에 확장성이 없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네. 베스트 모습은 옆으로 횡보입니다. 옆으로 횡보. 옆으로 횡보한 상태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떨어지가 거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안 깨고 있잖아요. 네.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오히려 유지가 되는 거니까. 유지가 되고 지금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좀 불편한 얘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 안 밀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도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통통 옆으로 튀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좀 보세요?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일지는 몰라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오히려요? 오히려. 점점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근데 주식 그 차트의 이론을 보면 네. 횡보 기간만큼 위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 이 뭐 반등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더 옆으로 유지가 되는 기간이라든지 이게 그럼 이걸 유지하거나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또 필요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지금 거래량들이 조금 뒷받침돼야죠. 거래량.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가 그 미국 네. 그 사람이 쓴 주식 투자의 지혜를 보면 예측하지 말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난 테슬라를 좋아해. 이 사람들이 왜 팔지? 테슬라는 올라갈 거야라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차트로 녹여내는 게 네. 중요하거든요. 네. 차트가 유용할 때가 언제냐면 저는 이제 펀드멘탈에 이제 집중을 하지만 네. 차트를 볼 때가 어떤 때냐면 유명한 기업은 차트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저만 알고 있는 네. 기업을 차트를 보면 몰라요. 근데 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모르는 특별한 뉴스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면 그게 다 네. 테슬라 주가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니까 파는 거예요. 네. 이게 그쵸. 기관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것들이 파는 게 멈춰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어떤 조건이 생겼을 때 횡보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가장 큰 거는 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죠. 판매량이 증가고 투자자들의 인식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이 거래량과 함께 수반이 되면서 밀려야 된다, 옆으로 횡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차를 구매했잖아요. 네. 내가 이제 그래서 확 올라갔잖아요. 그 그래서 한 순간은. 3% 네.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는데 떨어졌죠. 네. 이거를 그러면 그 트럼프가 그 차를 샀으니까 테슬라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만큼 테슬라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봐요. 오히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대통령이 해석할 수 있구나. 사줘야 될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입지가 조금 많이 위축이 돼 네. 있는 상태구나. 그게 약간 오늘 반영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 사람들이 인식가 처음에는 그냥 그 대통령이 빨간색 그 테슬라를 사줬으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봤는데 굳이 그 백악관에서 역대 어떤 대통령도 안 했던 행사를 했다? 그만큼 입지가 그리고 그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할 때 보면 네. 딱 앉아가지고 자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가세요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싫어하는 거기 누가 손들고 나가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그를에 대한 반감이 있다라는 반증으로 봐야 되죠. 또 저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인사이트를 봐야죠. 그냥 있는 표면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트를 놓고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줘야 될 정도로 입지가 좀 약화돼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줬는데도 판매량 주가가 못 올랐다. 이거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반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 네가 사줬어? 네. 근데 난 주가 더 끌어내릴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조금 네. 상황인데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 다음 주가 또 저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는 게 오늘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네. 만기일이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가 이제 만기일이었죠. 그렇죠. 사실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거 지나고 나면 조금 다음 주부터 반등세 저는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삼성전자 반등세가 나올 것이라고 보지만 테슬라도 반등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도 그래요?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런 분위기만 좀 잡아간다라면 네. 220달러에서 240달러 정도의 분위기만 잡아간다라면 4월 정도 지나면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새로운 모멘텀이 안 생긴다라면 시간 더 멀어질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테슬라만 문제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테슬라만으로도 복합적이지만 미국 전반의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 주식가 계속 하락세예요. 네, 사실상 거의 한 달 정도 그리고 나스닥 4% 빠지고 이런 게 굉장히 오랜만에 네, 본 그렇죠. 느낌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M7이라고 하죠. 네. 이게 기술 빅테크 기술이 세면은 그 뉴욕 증시를 받쳐줬는데 이런 상호작용이 희미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투심을 좀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게 필요할 거예요? 미장에 있어서. 미장에 있어서 지금 매도가 나오는 것들이 꼭 그 비관적인 매도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행복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차익 실현하는 거죠. 차익 실현. 야, 저가 바닥에서 매수보다는 네. 차익 실현. 우리가 네. 2022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9월 달에 상당히 나빴고 네. 미국도 그때 당시에 나빴는데 그때는 손절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가 100 먹을 거 30이라도 먹자라는 네. 행복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발의 관세 정책이 하루 단위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영화 강릉의 네.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태풍 불 때 네. 바다 나가는 거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증시의 특징은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두드러졌죠. 네, 그게 네. 다행이에요. 오히려 오히려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팔자가 우세하고 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툭 밀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분위기가 반전되면 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관세 정책을 보자라는 거니까 네. 지금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특별히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금리가 변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일단 원래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밀월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밀월 기간에 다들 좋은데 밀월 기간에 지금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부부싸움이 의외죠. 부부싸움이 나니까 싸움이 날 때는 일단 옆선 관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M7이 떨어지는 게 미장을 탈출할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장 관점에 대해서 지금 연초니까요. 아직 네. 분석이 엄청 많아요. 네. 그래도 어차피 오를 거다. 아니면 미미할 거다. 국장을 가면 이게 다양한 의견이 네.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전망을 각각 어떻게 하세요? 원래 우리가 짜장면 먹을 때는 음. 짬뽕 먹고 싶고 짬뽕 먹을 때는 짜장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짬짜면이 있죠. 근데 짬짜면 네. 시키면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가 그리고 않잖아요. 맛있지 않아요. 또 맛있지 느낌이 않아요. 맛있지 그쵸?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장 하다 보면 미장 가고 싶고 미장 하다 보면 국장 맞아요, 가고 싶어요. 사실, 네. 근데 그냥 하나 정하셔서 음. 짜장면을 주고 드시던 짬뽕을 드시던 해야지. 유지를 해놔라. 네, 유지를 해야지. 지금 내가 짜장면 먹고 있는데 저 짬뽕이 해물도 좀 많이 들었고 맛있어 보인다. 거기 가보면 그렇게 생각한 만큼 그렇게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 시장은 뺐다 넣었다 할 필요는 없는 그리고 걸로 그 보시는 뺐다 거네요?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사전적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미장이 떨어지기 전에 결정이 나야 되는데 사후적으로 이미, 결정이 난 그쵸. 거예요. 미장이 떨어지고 국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사후적으로 결정 난 그렇죠. 거죠. 왜냐면 더 그럴까봐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마치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주가 빠지면 방어주로 가야 된다. 저는 그 논리도 쉽게 우리가 샀다 팔았다를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네. 지금 오히려 미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손해가 있거나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 미국장에 있어서의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펀드멘탈 점검을 네. 좀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돼. 현금을 마련하시고. 근데 국내장을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소멸당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에 네. 롱숏 펀드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니까 여기서 수익 내면 돼요. 여기서 수익 내고 또 미장 올라갈 땐 잠깐 쉬고 네. 이렇게 좀 해야지 있는 거 다 먹으려고 들었다가는 우리가 이소부화에 있잖아요. 네. 주머니 이 손만 놓으면 모두가 해피한데 이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다 죽는 거 못 아니겠습니까? 나요, 근데. 못 나오. 사실. 근데 그쵸. 그 마음에 약간의 여유를 저희 방송을 보시는 음. 분들은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예. 여쭤보자면 어쨌든 지금은 크게 흔들리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네. 걸로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종목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놓치시면 안 되고요. 하이닉스 꼭 포함하셔야 되고 인공지능. 엔비디아 꼭 포함하셔야 되고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고 저는 삼성전자 희망의 트리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 앞서도 얘기가 네, 됐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그 뭐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2024년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줄곧 매도세를 나왔던 것이 역사상 처음이에요. 왜? 공매도가 금지됐었기 때문에 롱숏 펀드가 못 들어왔던 거기 그게 또 때문에 전환이 될 수 있겠군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것이 네. 두 가지 의미잖아요. 본질적인 펀드멘탈, 그 다음에 한국물에 대한 것들인데 네. 본질적인 펀드멘탈은 지금 조금 우리가 애매해요. 하지만 한국물을 그동안 롱숏 펀드들이 못 샀어요. 네. 근데 그들이 들어오려면 뭘 사야 되죠? 삼성전자 사야죠. 삼성전자. 더군다나 환율이 1,450원이에요. 여기서 원화 강세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파생 만기가 끝났고 네.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거를 제외한다라면 오히려 그래서 주식이 빠진다라면 저는 3월 31일을 대비해서 삼성전자를 지금은 6만 전자 밑에서 살 수 있는 것을 행복하게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너무 재미있는 인사이트까지 알려주셔서 저희 또 한 번 더 모셔서 네. 재미있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